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1절 매일 매출점표 입력 본문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일 매출점표 입력 메뉴를 처음 열어서 어떤 내용을 입력하는지를 구경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 출제 범위 정리했었다 그지요?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매출 유형들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입력하는 것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출발합시다. 우리 교재에서 매출점표의 유형별 작성 사례라고 제목 붙인 부분입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매출 유형 중에서 11과세를 보려고 합니다.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유형이 뭐라고? 11과세였습니다. 기출하기 문제. 자, 회사는 주식회사 제1이고요. 다음 거래 자료를 매일 매출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자, 날짜 11월 11일입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금강산에 제품 1000개, 한 개당 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공급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단 수량 단가는 입력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재화 공급인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겁니다. 뭐라고? 유형 11과세가 된다.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자, 제일 중요한 채점 포인트 유형란 11이라는 거 판단했고요. 회계 처리 판단해 보았습니다. 입력할게요. 자, 날짜 11월 11일 적습니다. 자, 유형란에 아래쪽 코드에서 11과세라는 걸 입력한다. 그지? 자, 품목수량 단가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세금 계산서 제시되는 거 이외에는 공란으로 비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갑니다. 자, 공급가액 1000개 곱하기 5만원 5천만원 되겠다. 그죠? 1000개 곱하기 5만원 5천만원이 금액 계산되고요. 그거를 적어줍니다. 자,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탁 입력된다. 그죠? 자, 코드 거래처 적읍시다. 어디요? 주식회사 금강산. 금강산이라는 거래처 입력하고요. 전자 여부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죠? 여라고 적습니다. 1번. 자, 분계라는 우리 고민 안 한다. 그지? 혼합이라고 무조건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 입력합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맞으니까 그대로 엔터키 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대변은 끝났네.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차변 뭘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어렵지 않다. 그지요? 오케이. 요것이 11과세라는 유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참고라고 적어 붙여서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네.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 이론에서도 공부했다. 그죠? 회계와 똑같다 이겁니다.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보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라고? 회계하고 똑같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어치 제품을 매출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제품 매출한 것 중에서 2만 원만큼이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등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2만 원만큼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100만 원 전체를 다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게 세금계산서 발급되었으니까 다시 2만 원만큼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 열심히 이론 편수 공부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2만 원이라는 세금계산서 끊는 거, 즉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는 것도 세금계산서 끊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값으로 따질 때 마이너스 2만 원만큼 세금계산서 끊는다고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기재될 겁니다. 마이너스 2천 원만큼.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도 당연히 유형은 11과세를 입력한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언급드린 것이고요. 핵심 기출문제에서 이런 내용 연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왕 설명드린 김에 하단부 내용도 설명드릴게요. 하단부 내용은 자, 상단부에 마이너스 금액 입력하면 하단부에도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끌려와 가지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하단부 회계처리도 입력하면 편하더라 이겁니다.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11과세라는 유형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는 걸 입력한다 이겁니다.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만 원이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2만 원 엔터키 치면 부가가치세도 마이너스 2천 원이라고 적힌다고. 자, 거래처는 거래처. 주식회사 빛날통신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여라고 적읍시다. 자, 3번 혼납이라고 적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보십시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힙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힌다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작아지는 거니까 부채가 작아지는 거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플러스로 적는 게 사실은 정확한 입력이겠지.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적혀 있으면 그게 그냥 그대로 대변 쪽에 그냥 적히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입력해도 전혀 상관없다. 어쨌든 대변의 부채가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되면 결국 부채가 작아지는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변에 플러스로 적든 대변에 마이너스로 적든 어쨌든 부채가 작아진다는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활용해서 작업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애당초 대변에 기록했던 제품 매출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지? 그 부분 2만 원인데 엄밀히 따지면 차변에 제품 매출 더 엄밀히 따지면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 과목인 매출 환입 및 애놀이 또는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그지?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감소를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차변 쪽에 플러스 금액으로. 그러나 그거를 그냥 대변 쪽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금액 끌려오니까 요거 그대로 활용해서 지금 입력해도 된다 이겁니다. 실무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 우리 시험에서도 요거 그대로 정답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혹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는 문제가 나오면 굳이 요 대변을 끌는 거를 차변으로 플러스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변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거 그대로 활용해서 작업하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었고 이 부분만큼 애당초 차변으로 기록했던 외상 매출금을 차감시키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이제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차변에 적혀있던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대변에 플러스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그게 정확할 거야. 그러나 위에 있는 두 개 라인을 마이너스 금액 그대로 활용해서 입력했으니까 세 번째 라인도 그냥 맞아. 마이너스 금액 그대로 활용해서 입력하자 이겁니다.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차감시킬 거야. 그러면 굳이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플러스로 22,000원 이렇게 기록하지 말고 그냥 대변을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차변 쪽에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되 금액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록한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결국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작아지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의 상단 하단 입력 방법입니다. 됐죠? 이렇게 나중에
핵심 기출 문제에서 한번 연습해 보게 될 겁니다. 미리 설명드린 것이다. 됐습니다. 자,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삭제할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요. 자, 그 다음 유형 뭡니까? 12영세라는 유형이었습니다.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수출 하청 업체다 이겁니다. 수출 업체에 우리가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그때는 영세율 적용된다, 그지? 영세율 적용되려면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나 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전부 다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해야 되고, 그때 이름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유형이 12영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출하기 문제. 11월 12일 수출 대행업체인 거래처 주식회사 건선종합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 200개를 한 개당 100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뭡니까? 12영세 유형이다 이겁니다. 대금 중 10%는 자기업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회계처리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요. 차변의 자기업수표는 통화대용 증권이다, 그지요? 차변의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 잔액은 외상이라고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회계처리하면 될 겁니다. 자, 입력할게요. 11월 12일 유형 12영세 공급가액은요. 200개 곱하기 100만 원, 2억 원 되겠네요. 오케이. 200000000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0이다, 그죠? 당연하다, 그지? 유형란에 12라는 유형을 입력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딱 안다 이겁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구나. 그래서 공급가액 적더라도 부가가치세는 0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자, 거래처는 권선. 자, 거래처 적습니다. 권선 종합상사. 자, 전자외부 전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죠? 전자 1 적고요. 자, 이제 입력하고 나니까 영세율 구분이라는 안에 딱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지? 입력하고 나니까 영세율 구분 안에 뭔가가 딱 표시되고 있다, 그죠? 영세율 구분 안에서 말풍선 버튼 누르면 뭔가가 검색됩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 이론에서 배웠던 영세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쭉 검색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을 보면 우리가 매출했을 때, 물건 팔았을 때 영세율이 적용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명시해서 서식을 작성하도록 우리 부가세 신고 서식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팝니다. 매출인데 그 거래가 영세율 적용될 때는 반드시 영세율 구분안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세기관에서 자, 회사가 우리가 물건 팔았습니다라고 신고했는데 이게 영세율 적용됩니다라고 지금 신고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 영세율 적용되는 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을 거 맞다, 그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매출이 영세율 적용될 때는 반드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했습니다를 딱 명시해 가지고 신고서 작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영세율 적용받았는데 왜 영세율 적용받았습니까?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영세율 구분 적었고, 자 이제 서류 번호 같은 거는 따로 언급 없으니까 공란으로 비우면 되고요. 자, 분계란은 3번 혼합 적기로 했습니다.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적혔고요. 자, 차변은 자
현금 2천만 원, 그지? 10%니까 2억 원 곱하기 10% 2천만 원이 되겠다, 그지? 통화대용증권이니까 계정과목 현금 2천만 원 적고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했다, 그지요?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차변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는 그죠? 위에서 끌려오는 주식회사 권선종합상사 맞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12영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요. 매출 유형 중에서 14건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의미가?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인데 우리가 재화용료 공급하면서 아무것도 발급 안 한 경우에 14건별이라고 입력한다 이겁니다. 또는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세법 입장에서는 전혀 인정 안 한다, 그지? 아무것도 발급 안 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때 14건별을 입력하는 거다. 문제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봐도 되겠네. 아래쪽까지 다 보이잖아, 그지? 오케이. 자, 11월 14일 비사업자인 김철수에게 노트북 컴퓨터 제품이랍니다. 한 대를 판매하고 현금 46만 2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취했답니다.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은 아예 발급 안 했답니다. 됐습니까? 제품 팔았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네. 제품 팔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증빙을 발급 안 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14건별이라고. 회계 처리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 금액의 10%만큼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당연히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다만 자료를 봅시다. 자, 아무것도 증빙을 발급 안 하다 보니까, 즉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자료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물건값은 얼마고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받은 돈만 이렇게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46만 2천 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는데 여기에는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자료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세금계산서가 발급 안 되니까 자료 자체가 그냥 우리가 받은 돈으로 그냥 자료 제시되어 있는 거다. 요 금액을 우리는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그죠? 46만 2천 원 곱하기 110분의 100만큼이 물건값이고 46만 2천 원 곱하기 110분의 10만큼이 부가가치세가 될 겁니다. 계산해 보면 462000 나누기 1.1 하면 42만 원이 물건값이고, 그치? 그 다음에 4만 2천 원이 부가가치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입력해 볼게요. 14건별이다. 날짜는 11월 14일이다. 그지요? 자, 유형 14건별. 자, 공급가액이라는 입력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물건값이 42만 원이라고 지금 분석되었잖아. 자, 공급가액란에 42만 원 적습니다. 잘 보세요. 420000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이상하다, 그지? 내가 입력한 42만 원이 다시 110분의 100과 110분의 10으로 이렇게 나눠지도록 지금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14건별이란 유형 자체가 성격이 뭐라고? 세금계산서가 발급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물건값,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뭔가 우리 언급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으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 그게 중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46만 2천 원을, 즉 물건값 플러스 부가가치세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부른다, 그죠?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란에 적으면 그게 물건값과 부가가치로 자동으로 갈라지도록 그렇게 좀 입력하는 사람 편리하도록 그런 기능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다시 입력해 볼게요. 밑에 자 14건별 여기다가 46만 2천원 입력해 볼게요. 462000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그러니까 42만 원과 4만 2천 원으로 이렇게 딱 자동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력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작업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다. 이런 편의 기능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깜빡 잊고 42만 원을 입력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숫자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타이핑으로. 자, 42만 원으로 고칩니다. 420 000 그리고 4만 2천 원으로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다만 이런 편의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작업을 편하게 빨리 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건별에 제공되는 편의 기능 설명드렸고요. 이런 편의 기능은 왜 제공되냐면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환경 등록 메뉴에 이러한 기능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 화면에서 환경 등록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계 모듈에 대한 각종 세팅들이 있었다 그지? 자, 어제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거는 네모 2번에 있는 분계 유형 설정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내용들 보았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네모 4번 부가세 포함 여부라는 곳에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게 건별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잠시 후에 볼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거래.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참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와 관련된 17카과, 57카과, 그리고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유형 22현과 61현과, 그리고 지금 보는 14건별 이런 5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환경 등록 메뉴에 미리 설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유형들은 실무에서 보면 거래 금액을 말할 때 물건값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물건값 플러스 부가가치세, 즉 공급 대가 금액을 가지고 많이 거래 내용을 말할 때 사용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실무상 현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실무하는 사람이 그냥 물건값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란에 그냥 입력하면 그게 자동으로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갈라지는 그런 기능이 좀 편할 것 같아 가지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5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세팅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건별이라는 유형과 카과 현과 카과 현과는 각각 매출 유형, 매입 유형 2개씩 있으니까 토탈 5가지 유형이다 그죠? 그 5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란에 딱 입력하면 그게 자동으로 물건값 부가가세로 갈라지도록 그렇게 세팅이 이렇게 미리 되어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요 5가지 유형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요 편의 기능 활용해서 공급 대가 금액을 공급가액란에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쳐가지고 좀 편하게 이렇게 작업되는 그거를 활용하기로 하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입력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면 자, 42만 원, 4만 2천 원 자동 갈라지는 기능 먼저 활용해서 입력해 보았고 거래처는 누굽니까?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자, 전자 여부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지? 전자 여부는 무슨 의미라고?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때 그게 전자 세금 계산서인지 종이 세금 계산서인지 그거를 입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그 증빙도 발급 안 했는데, 즉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는데 전자 여부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전자라는.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적기로 했고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맞다 그지요? 이제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계정 과목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요게 14건별. 그 다음 16 수출 봅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외국에 수출했다 이겁니다. 수출한 거는 영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발급 안 했다 이겁니다.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니까. 제일 대표적인 예가 재화의 해외 직수출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됐지요? 자, 11월 16일 영국의 챔프사에 제품 공급가액 4천만 원을 직수출하고 이미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한편 당사는 11월 6일 챔프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00만 원을 수취한 바가 있다. 이게 16 수출 유형이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계약금 받은 부분은 대변의 선수급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다 그지? 그거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죠?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자, 입력합시다. 11월 16일 유형 16 수출. 자, 공급가액은 4천만 원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죠? 4천만 원. 거래처는 영어다 그지? 챔프. 그 다음에 자, 전자여부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지? 우리 세금계에서 발급 안 했는데 전자란 의미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하고 나면 영수율 구분이 파랗게 표시된다 그죠? 우리 이미 12영세라는 유형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물건 팔았어. 매출이고 그 매출이 영수율 적용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영수율 구분을 입력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말풍선 버튼 눌러서 어떤 사유로 영수율 적용된지를 선택합니다. 1번 직접 수출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 차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기록하고 얼마요?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랍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차변 외상 매출금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 유형 17카과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고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다 이거 합니다. 그때 17카과이다. 그리고 참고라고 나와 있는 내용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가끔 건드리는 일이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실무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설명 들어보십시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음에 따라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하고 두 증빙을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거래 하나면 증빙을 하나만 발급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놓고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하고 그러니까 두 개 증빙을 같이 그냥 발급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때는 두 개의 내용이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면 안 된다 그지? 하나의 금액이 중복해서 신고서 반영되면 금액이 좀 부풀려 금액이 커져 버리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가 우선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100만 원어치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100만 원어치 외상으로 팔았어. 그래서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돈은 일주일 있다가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이제 상대방이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을 우리한테 주면 딱 좋은데 미안합니다. 현금이 60만 원 밖에 없고 나머지 40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딱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돌려보낼 수 없다 그죠? 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60만 원 현금 받고 40만 원 부분은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물건값으로 따질 때 100만 원이라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이미 공급가액 100만 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어. 그런데 그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 부분은 다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4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되었다고 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미 100만 원 세금계산서 발급되었으니까 세금계산서가 우선하거든 이걸로 그냥 반영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개의 증빙이 같이 두 개의 증빙이 지금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우선되므로 어떻게 10일 과세를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17이라는 거 쓰는 게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되었다면 여기 우선하거든 10일로 입력해야 되는 것이다. 일리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둡시다. 됐죠? 혹시라도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개 증빙이 발급되었다. 세금계산서가 우선한다. 됐습니다. 자, 조그만 화면 올리고 이 상태에서 진행해도 되겠지요? 그 기출하기 문제 봅니다. 11월 17일 개인 소비자 박지성에게 제품을 660만 원 부가가세 포함해 판매하고 대금은 박지성 신용카드 우리 카드랍니다. 이걸로 수취했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됐죠? 물건 팔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겁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 안 하고 원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한 거다 그지? 그러면 이때는 17이 된다 이겁니다. 17 카과.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은요. 신용카드 거래는 무슨 의미입니까? 외상 거래다라는 의미다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품 매출은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만약에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을 매각했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외상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하더라도 외상 매출금 아니다 그지? 그러면 그때는 미수금 계정 과목 쓴다 이겁니다. 계정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된 영업 활동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박지성이라고 적는 게 아니야. 우리 카드라는 카드사로 적는다 이겁니다. 왜?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우리한테 돈은 누가 준다고요? 신용카드사가 미리 돈 준다고. 그래서 박지성 상대방은 신용카드사로 이제 카드 대금 주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에는 외상 거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만 조금 주의하면 된다 이겁니다. 되죠? 신용카드로 결제해가지고 물건 샀을 때도 마찬가지 논리다 그지? 대변의 부채 증가 기록해야 되는데 주된 영업 활동이면 외상 매입금,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 미지급금 쓰면 돼. 계정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적고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상대방 물건 구입한 가게가 아니고 신용카드사를 거래처로 입력하자고 했어. 그지? 그거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물건 구입했을 때 말이고 지금은 우리가 물건 팔면서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다 그지? 그거는 정반대 논리로 작업하면 되는 거다. 됐죠? 자, 분석했고 입력해 볼게요. 자, 17카과 11월 17일 자, 유형란에 17카과 적고요. 자, 공급가격 라인 입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14건별 설명할 때 편의 기능 제공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총 5가지 유형, 그지? 14건별이랑 신용카드와 관련된 유형 17카과 57카과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유형 22현과 61현과 이렇게 5가지 유형은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세팅되어 있다. 그 기능 활용하면 조금 더 빨리 작업할 수 있는 거다. 자, 보십시오. 금액이 66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무에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많이 언급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자, 66000000 적습니다. 66000000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그러면 600만 원과 60만 원으로 싹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 상단부. 그렇죠.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박지성한테. 그렇지? 그래서 상단부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해 주었다고 누구한테 발급해 주었는지를 그 세부 서식에 기재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거래처를 박지성으로 적는 거다 이겁니다. 자, 신용카드사를 적도록 돼 있다 그죠? 신용카드사 어디 카드입니까? 우리 카드라고 했습니다. 우리 카드. 분계 대변에 제품 편집 맞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적으면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 적으니까 거래처가 위에 적혀 있는 박지성이 그대로 끌려온다 그지? 맞으면 놔두면 되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어디로? 우리 카드로 신용카드사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17카과라는 유형의 내용 입력해 봤는데 17카가 유형 입력할 때 유의사항,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해 봅니다. 상단부의 거래처와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구나. 그지?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적도록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이다. 이겁니다. 수업 목적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17카과라는 유형이었고 그리고 22현과라는 유형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팔았어.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22현과입니다. 참고라는 내용. 우리 조금 전에 봤던 17카과에서와 동일한 논리다. 그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가끔 실물을 보면 그때 철저하게 뭐가 우선된다고? 세금 계산서가 우선된다고. 그래서 하나의 증빙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되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되었다면 그때는 22현과 아니야. 세금 계산서가 우선되니까 11과세를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기출하기 문제. 11월 22일 개인인 유현진 씨에게 제품을 330만 원 부가가치 포함 요거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유형 뭐라고? 22현과라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현금 적으면 되겠지? 입력합시다. 자, 11월 22일 유형 22현과 자 공고가일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된다 그지? 얼마입니까? 330만 원.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다음 거래처는 이번에는 류현진이다 그지? 류현진. 자 분계 혼합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현금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지금까지 매출에 해당하는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들을 유형별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매입에 대한 유형은 다음 강의로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